보증 서달라는 친구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위험은 노골적인 부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친구는 적어도 의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관계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얼굴로 시작됩니다. 2023년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이들 중 68%가 노년기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를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끊지 못한 관계가 만든 피로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관계 대부분이 20년 이상 유지된 오랜 친구였다는 점입니다. 이거 내 얘긴데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이 관계는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늙어서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친구 유형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노년학 연구와 심리 분석에서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질이 건강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입니다. 40대 이후에는 관계의 질이 체력만큼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성질환 발병률을 37% 높인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늘 불행을 공유하며 감정을 떠넘기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번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은 왜 나만 힘드냐? 처음엔 공감이고 그 다음엔 의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위로가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미국 UCLA의 2022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4배 높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가형 관계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모 씨의 경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매주 만나 3시간씩 불평만 듣던 시간이 사라지자 수면의 질이 개선됐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이 감정 소모는 체력보다 먼저 삶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변화하려는 당신을 불편해하는 친구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할 때,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생각이 달라졌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왜 그래? 예전 내가 더 좋았어.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2023년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중년 이후 자기개발 시도를 방해받은 그룹은 5년 후 삶의 만족도가 41% 낮았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현재를 유지하려는 관계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괜히 건강염려증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나이가 못한다고 핀잔합니다. 이런 관계의 본질은 뭘까요?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관계는 중년 이후 가장 위험한 관계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항상 피해자 위치에 머무는 친구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 환경, 운입니다. 자신의 선택은 없습니다. 직장을 잃은 건 상사 때문이고 사업 실패는 경기 탓이며 건강이 나쁜 건 체질 문제라고 합니다. 2024년 한국심리학회 발표 자료입니다. 책임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주변인의 판단력을 평균 23% 저하시킵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노출되면 책임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노년에는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연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건강검진을 언제 받을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하지만 이 관계는 현실 판단력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실제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023년 자료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 판단 착오로 손실을 본 사람 중 48%가 주변 지인의 잘못된 조언을 따랐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함께 있으면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친구입니다.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칩니다. 대화가 끝났는데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루 일과가 정돈돼 있었는데 만나고 나면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 2024년 발표 내용입니다.
일상 리듬이 불규칙한 노인은 규칙적인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4.7년 짧았습니다. 이 관계는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지만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약속 시간은 항상 지키지 않고 대화 주제는 늘 부정적이며 만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요구를 던집니다. 회복력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회복력을 매번 0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위험한 이유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2023년 연구 결과입니다. 노년기 관계 정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끊지 못한 이유 1위가 뭐였을까요?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주 익숙한 얼굴입니다. 오래 봐왔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정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20년, 30년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10년, 20년도 함께해야 한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관계의 손실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가 노후 리스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2024년 한국노년학회 통계입니다. 70대 이상 노인 중 34%가 관계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끊지 못한 오랜 친구 관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는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뀝니다. 건강, 판단력, 에너지, 시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갉아먹는 관계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모 씨입니다. 40년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1년간 병원비가 60% 줄었다고 합니다.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이 사라졌고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원을 제거한 덕분이라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맞습니다. 설마 내가 정리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일 줄은 몰랐다는 순간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나보내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보고서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순위가 있었습니다. 1위는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이 뭐였을까요? 끊지 못한 나쁜 관계였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은 정돈되는가? 아니면 흐트러지는가?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이 가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덜 소모되는 방향을 고르는 선택입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2023년 분석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높았습니다. 평균 친구 숫자는 3.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92%였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그룹은 어땠을까요? 친구 숫자는 평균 8.7명이었습니다. 만족도는 41%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보증을 요구하는 친구보다 감정을 소모시키는 친구가 더 위험합니다. 돈을 빌려가는 친구보다 변화를 막는 친구가 더 위험합니다. 노골적인 부탁보다 조용한 잠식이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미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삶이 편해지는 진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